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우,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너무 진짜 추위에 달달달달 떠는 모습들이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오셨나 봐요.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막 그렇게 추웠냐 그러면서 내복 입는 게 어떠시냐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쓸데없는 존심이 있어요. 죽어도 내복은 안 입는다 주의가 있어가지고 그죠. 생각해보니까 내복만 입으면 참 이게 해결하는 건데 왜 쓸데없는 고집이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뭐 자기 쓸데없는 고집들 하나둘씩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 좀 그런 고집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근데 이번 주에 오늘부터 해서 주말에 지금 또 추워지고 월요일 날, 특히 일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 지금 많은 눈 예보가 지금 예보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월요일 날 안 그래도 제일 북적북적할 때인데 출근길이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에 어떻게 출근하실지 다들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시간에 주시고요. 상품도 드리는데 어떤 분 되셨나요? 7561님, 2452님, 220님 되셨네요.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야 되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빨리 상담 첫 번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013-3366-8288. 너무 빨랐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이반장하고 통화하고 싶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의왕에 사는 유상엽입니다. 유상열님. 상엽이요, 여비. 유상열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76요. 그래요.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유 선생님? 옛날에 좀 하다가 네. 안 하다가 지금 2016년부터 조금씩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한 5년 되셨네. 예. 그래요. 그래요. 일단 상현님 요즘 날씨 되게 추워요. 추워요. 근데 우리 상현님 연세가 이제 76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 옛날에 추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진짜 춥지 않았어요, 겨울에 진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엄청나게 추웠고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날씨가 좀 안 그랬죠? 예. 그러다가 요즘 들어와서 지금 또 약간 지금 뭐 추웠지만 옛날 같은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겨울에 자고 나면은 항상 창문에 고드름이 엄청 길게 맨날 맺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고드름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잖아요. 옛날 같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추워야 제맛이에요. 그죠? 여름에 또 더워야 제맛이고. 네, 그렇죠. 그래요. 상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후성 매수가 얼마요? 11,300원에 20%. 네. 그리고 일양약품. 57,100원에 25%. 네. 포스코. 네. 37만 8천원에 15%. 네. 삼성전기. 네. 10만 3천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계좌를 볼게요. 일양이 제일 많으시네요. 예. 일양이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후성이 많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포스코는 뭐 비슷하고요. 그래요. 요번에 수익 좀 많이 내고 잘 계세요? 어때요? 이거 나무지기 있는 거는 한 반동가리 났는데 요 지금
요거 상담하려는 거 요거는 좀 괜찮아서 요거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상담을 지금 여쭈는 거예요. 어떤 게요? 아, 삼성전기가? 아 이거 요거 후성 같은 거 일양약품 요런 거. 아, 후성 일양약품 이런 것들이 어떤가? 왜냐면 네. 삼성전기나 포스코 같은 거는 솔직히 뭐 항상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더 그러니까 그죠? 삼성전기는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좀 재미를 봤는데 일양약품 이거는 내가 산 지가 한 2016년도 사서 오래됐어요 이게.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갖고 전번에 좀 올라간 걸 뭐 못 팔았어요 그때. 아, 그래서 다시 지금 매수 단가까지 오신 거구나. 아, 요번에 네, 이거, 사신 게 아니었군요. 예, 이거 4년 전에 샀어요. 아, 4년 전에 그때 옛날에 뭐 브렉시트 하는 날 그날 샀어요. 뭔지 알아요. 그때 왜 이게 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거 워낙 이렇게까지 고생하신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고는 파실지에 대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솔직히 이거 일양약품이 요번에 왜 오른지는 갑자기 아시죠? 러시아에 임상 3상 그것 때문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임상 3상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백일병 치료제 갖고 코로나 치료한다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이 일양약품이 요번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회사가 2016년 그때도 주가가 실은 올랐던 이유가 신약 때문이었어요. 신약. 예.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2016년에 이게 지금 그때 사실 때가 뭐냐면 바로 요때예요. 요때 보면 주가가 잘 보세요. 요때 주가가 갑자기 있다가 일양약품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훅 뛰었어요. 네. 맞아, 그때 훅 네, 올라갔어요. 그때 훅 뛰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너무 잘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2015년 요때 2014년도인가? 요때 2014년 말쯤이었나? 요때 일양약품의 본사가 저희 강남 쪽에 있는데 요 회사를 그때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그때 받았었거든요. 탐방에서. 그러고 났는데 역시나 그게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갔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개인들이 일양약품에 대해서 그때 관심 갖고 있는 개인들이 이때 많이 붙었었어요. 제가 이거 그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재료가 실은 뻗을 수가 없는 재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회사에서는 뭐 괜찮다 어쩐다 막 이때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애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밀려서 잘 보시면은 2015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을 헤맸어요. 보이시죠? 네,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 그럼 이 회사가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이 어떤 그때 그 이슈로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잠잠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진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5년 동안 이렇게까지나 잠잠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예. 아니지 않을까요? 예. 전 일양약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옛날에 씨름단이 떠올라요, 선생님. 일양약품 씨름단 기억나세요? 대전 사는 키 큰 분 그분? 이봉걸이. 이봉걸 씨는 이봉걸 선수는 이게 일양품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준이. 이준이 장사가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맨날 원비. 광고. 원비 광고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일양약품이 그때 제 머릿속에 되게 강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일양이 되게 이때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했던 건데 문제는 뭐였냐? 이 회사가 이렇게 별로 그다지 그 다음에 한번 이슈화돼서 주가를 못 뽑았는데 요번에 뽑았어요. 그건 왜였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20년에 뽑은 건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이 회사가 백혈병 지금 얘기하셨던데요. 이 회사가 백혈병 신약을 만들어냈죠. 슈펙트라는 거 아시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선생님? 네. 슈펙트라는 게 근데 그게 봤더니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얘네를 임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선생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이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는데 왜 러시아에서 이 회사가 몇 가지 밝힌 이유는 있어요. 근데 왜 진짜 이게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거면 왜 러시아에서 임상을 할까? 러시아 쪽이 좀 더 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회사가 밝힌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게 엄청난 치료제 효과가 있다면 왜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질까?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 이거 뉴스 보면은 러시아에 그 환자가 많아가지고 임상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보다 더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거의 다 웬만한데 좀만 한다는데 다 뛰어들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네. 그 회사들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들만 뛰었지 진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성과를 진짜로 내고 있는 회사는 거의 몇 개 있나요? 글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이번에 셀트리온 했고 그죠? 그리고 뭐 종근당 했고 예. 그렇게 해서 했지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들은 띄운 회사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뭐 한다 그러면은 각 회사들이요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우리도 해 막 이러고 다 밝혀내요. 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 엄청 띄워요 그걸로. 왜? 그거 이슈화 되니까 항상. 그러면 그 주식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게 막 뭐 어떤 그 당시 최고의 이슈들이면 개인들은 따라 붙어요. 그러고 나서 막 사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거를 제대로 발표하는 회사는 계속 그걸 진행시켜서 성공시키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지 뭐 공갈 X라고. 예. 완전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거 뭐 외국인이 사겠어요? 안 사요. 기관이 사겠어요? 안 사요. 누가 사요? 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주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주가 나중에 엄청 빠져. 그리고 나봤자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방송에서. 아니 회사 측에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100% 성공하나요? 성공 못하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회사는 끝이에요. 근데 그걸 사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이에요. 회사가 피해 보냐? 회사 피해 안 봐요. 회사가 무슨 피해를 봐요? 오히려 회사는 주가 한번 올라가서 더 좋았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일양약품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고 웬만한 제약사들 다 한다 그랬어요. 백신들 막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뭐 나왔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코로나 치료제는 진행이라도 돼요.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뭐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투자하는 사람은 열심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갑자기 쭉 올라서 했는데 뭐 코로나 임상이 뭐 러시아에서 한대 치료제가. 근데 이거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세요? 못 하잖아. 그래.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애가 별 볼 일 없이 했을 때 이런 이슈로 오를 때는 무조건 갖고 있던 걸 뒤돌아 몰지 말고 팔아야 돼요. 더 가더라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나 드세요. 그리고 빠져나가실 줄 특히나 옛날에 못 파셔서 5년을 갖고 계셨던 게 왔으면 이거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이제 크게 먹고 팔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셨어요. 네, 팔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얘는 더 내려올 겁니다. 더 내려올 거예요. 이 갭 매꾸로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겠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지금이라도 팝니다. 왜? 얘 기다려봤자 저는 그다지 뭐 특별히 득실이 뭐 그렇게 득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갭 있어요. 얘 이제 보세요. 얘 좀 있으면 내려옵니다. 이거 메꿉니다. 얘 이런 분위기면 메꿉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팔 거리라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매수가에도 그래도 매수가보다 약간 위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생각 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1,300원에 20% 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수익인데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 이 회사 조정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사실상 이 회사 주봉으로 보면은 이 회사 지금 굉장히 잘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2017년도부터 보면요. 후성은 실은 주가가 그렇게 튀거나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은 보는데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갈지 여기서 떨어질지는 솔직히 아직은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선생님. 예.
뭐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횡보에서 밀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트럴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갈게요, 선생님. 뭔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예, 좀만 더 지켜보고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삼성전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수익이 깡패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포항 지출 좀 봐주실래요? 아, 포스코요? 예.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철강주가 요번에 주가가 좀 오른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때문에 오른 거지 철강주 씨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철강주 이거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이 회사 철강주가 이게 오르지 않은 거라는 걸 보이실 거예요. 철강주는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 왜 오른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잘 몰라요. 철강값이 올랐잖아요. 네. 중국에서 철강값이. 그래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른 거기 때문에 포스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뭐 한번 이슈화돼서 오를 거다? 못 올라요. 못 올라.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철강주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그냥 매수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터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요번에 올라올 때가 가져갈 때가 아니라 이건 터셔야 될 때입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매수가까지 아니면 수익까지 내야지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터실 기회입니다. 네. 수익을 내실 기회가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삼성전기는 그냥 두두도 괜찮겠죠, 그나? 글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버블이 끼어 있어서, 네, 저는 뭐 버블 많이 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얘가 무사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예. 지금 뭐 버블 심한 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행 총재부터 해가지고 다 나서서 이 우리나라 지금 아주 우회적으로 얘기했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버블 엄청나니까 여러분 제발 흥분 좀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지금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계속 지금 그거 보내고 있잖아요. 금융당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러다가 버블 터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얘기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고 있어요. 아예 국가에서. 그런데 버블 깨지게 되면 얘는 무사할까? 전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이 내려가겠지 그럼.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고맙습니다. 예,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저희는 생방송에만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여러분들한테 뭐 제 얘기가 필요하다 하면 전화 주십시오. 그래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블에 대한 경고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공주 사는 이창호입니다. 공주에 사시는 이창호. 이창호님 연세가? 네. 72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은 들어간 지는 한 10년 넘었고요. 다시 시작한 지 한 4년? 네. 4년 정도 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창호. 바둑 잘 두시나 봐요? 이름이? 바둑 못 둡니다. 못 드세요? 네. 그래요. 이창호님. 그 이창호 선수 하면은 이제 이창호 선수 딱 등장했을 때 10대의 바둑 열풍을 주도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나오면 참 제가 재밌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이창호 기사의 스승이 조은현 국수였잖아요. 조은현 기사. 조은현 기사가 이제 이 조은현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 당시 엄청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선생님? 예. 상대가 없었는데 그거를 깬 게 이창호 기사였잖아요. 근데 이창호 기사가 제자였는데 어떤 기자가 그때 인터뷰했던 기사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당시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 아시죠? 청출어람, 청어람.
그 제자가 더 뛰어나게 돼가지고 스승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스승한테 큰 기쁨이 된다는 말이 청춘어람, 우리가 청어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때 조은현 기자한테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나중이었구나 해가지고 진짜 이창호 기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어땠냐. 진짜 이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기쁘다 그러는데 진짜 되게 기쁘셨냐 그랬더니, 그 기사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 당시 회자됐던 거? 모르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기사가 뭐 한편으로는 뭐 기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좋겠냐고, 기분이. 절대 아니라고. 아, 그래서 청춘어람, 청어람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역시 책에나 나오는 얘기구나. 그때 너무 솔직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그걸 보고 저는 그래서 되게 조은현 기사가 그때 좋았어요. 그 기억이 나네. 그래요. 하긴 청춘어람, 청어람 책에나 나오죠. 아무리 그래도 제자가 뭐 스승을 이긴다고. 지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그렇죠. 그래요. 일단 먼저 창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대한강통신 5,100원에 16%요. 16%요. 예. 예, 파인텍 4,100원에 14%. 14%요? 예. 예, 이녹스 첨단 51,900원에 25%. 잠깐만요. 얼마요? 51,900원에 25%. 51,900원에 25%요? 예. 한번 지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런가. 예. 대한광통신이 5,100원, 5,100원이죠. 5,100원에 예, 16%. 그리고 파인텍이 4,100원이요. 예, 한번 계절 좀 볼게요. 4,100원. 어이구, 파인텍도 많이 물리셨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물리셨고. 그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현재 옵션. 그나마 제일 안 물리셨고, 이녹스가. 어떻게 보면 광통신하고, 죄송한데 이 포트가 옛날에 그냥 갖고 계셨던 포트죠? 선생님, 거의. 예, 파인텍은 많이 오래됐고요. 네. 예, 광통신도 오래됐고, 뭐, 이녹스는 조금 덜 오래됐는데. 그쵸, 다 오래되셨죠, 이게 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요번에 뭐 동학개미들이 뭐 이렇게 주식시장 올리고 뭐 그래서 뭐 하고 할 때 그때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다 옛날이죠. 예. 그 옛날에 이거 죄송한데 포트 짜실 때 선생님 혼자 짜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는 누가 이야기를 해서 산 거고. 네네네. 광통신은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해가 뭐 5G 뭐 이하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중국에서 덤핑이 들어와가지고 확 꺾어질 때 그때 고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파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이 광통신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왜 이 회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5G에 대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5G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5G가 열풍이 불면 5G 주식은 다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광통신이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죠. 광케이블. 근데 네. 이 회사가 실은 주가에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회사는 광섬유하고 광케이블 두 가지를 만들어요. 그거 아세요, 선생님? 예, 압니다. 예. 근데 이 회사한테서 비중이 더 높은 거는 뭐냐면 광케이블이에요. 예. 광케이블이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광섬유하고 광케이블하고 이 회사 이걸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광섬유하고 광케이블이 1대9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여요. 이 회사가 워낙. 제가 전에도 한번 이 회사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구조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 회사 주가를 그러니까 이 회사 내용을 보시고도 이 회사는 쉽지 않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5G 그러니까 안 간 회사 갈 거야 이랬다가 당해요. 그래서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회사예요. 이게 왜냐하면 광섬유하고 광케이블인데, 이 회사가 광섬유가 한 10%밖에 안 되고 광케이블이 90%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광섬유가 수출은 거의 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은 수요가 매출은 많은데 이거는 거의 다 내수용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예. 지금 옛날에 요즘도 이제 그런 현수막 못 보셨죠? 옛날에 길거리 가다 보면 한 뭐 5년, 6년 전에만 해도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광케이블 뭐 초고속 인터넷 집에 신청하시면 뭐 광케이블 깔아드림 뭐 광케이블로 깔아드려서 뭐 월 얼마 이런 거 현수막에 되게 많이 붙어 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네, 기억납니다. 예. 예, 한 5, 6년 전에 기억나세요? 예, 예, 예. 이 회사 주가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짓말같이 2016년에 별 볼 일 없던 회사가 2017년부터 주가가 갑자기 쫙 올라요. 왜냐하면 이게 광케이블 이게 그때 막 깔리잖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재미를 많이 볼 거다 해가지고 주가가요. 그때 1년 동안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광케이블 이제 뭐 특별히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지금 엄청나게 새로 깔려요? 어때요? 이미 다 깔렸죠? 네. 이제 교체 수요만 있겠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의 거의 90%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결국 뭐냐? 아까 중국 덤핑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광섬유예요. 광섬유, 선생님. 이 광섬유예요. 이 광섬유는 이 회사 매출의 10% 남짓밖에 안 돼요, 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광섬유도 물론 뭐 이 광섬유 만드는 곳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 몇 군데 있는데 뭐 일본의 스미토모하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있어서 얘네들이 이거를 중국 애들이 이쪽을 덤핑 맞아요. 중국 애들이 그때 이거 가지고 뭐 덤핑을 치고 뭐하고 장난을 가끔 잘 쳐요. 광섬유 쪽 갖고.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선생님?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짜자잔. 뭐가 나오냐면은 얘네가 실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게 5G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하반기에 그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봤었어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반기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적자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국에 관련돼서 이슈돼서 하반기에 얘네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뽑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뽑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얘는. 그런 소리는 뭐냐? 가야 될 때 주가가 못 가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주식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5G, 뭐 요즘 유동성 엄청나고, 그죠? 요즘 슈퍼개미, 뭐 이 동학개미들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주가 쫙쫙 땡기니까, 왜? 차트상 이쁘면 요즘 주가 땡기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요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리딩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리딩하는 친구들 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시중에 대기 자금이 뭐 지금 이제 60조에서 70조, 80조 뭐 왔다리 갔다리 뭐 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동학개미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 요즘 뭐 주식 팔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들이 다 이끄는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나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돈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중에 매수 대기 자금이라는 거는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지 이게 주식을 꼭 사는 돈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게 70조 전후예요. 그런데 외국에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MSCI라는 것만 쫓아다니는 자금이 있어요. 그거는요, 주식을 사는 자금이에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자금이 아니라 사는 자금이에요. 그 MSCI, 물론 FTSE도 있고요. 그걸 추종하는 자금도 있어요. 근데 MSCI가 더 커요. 그래서 MSCI 자금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MSCI를 쫓아다니는 자금이 지금 정확히 통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아요. 너무 커서. 그런데 지금 대략 추측으로 MSCI를 쫓아다니는 국제 자금이 얼마로 잡냐면요. 1경으로 잡습니다. 1경. 조도 아니고 경. 그게 MSCI만 쫓아다니는 외국인 자금이에요. 그리고 그거 빼고 FTSE를 쫓아다니는 자금도 있어요. 그럼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건 주식만 거의 사는 자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걔네가 돈이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동학개미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들한테 걔네가 돈이 없어서 아이고 무서워 이럴 것 같으세요?
1경이에요. MSCI만 쫓아다니는 주식을 사는 자금만. 다른 거 사는 게 아니라 채권 사는 게 아니라 주식만 사는 자금만 1경. FTSE까지 하면 훨씬 더 커요. 외국인들 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동학개미들한테 지금 겁먹고 뭐죠?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런 것들 막 노리고 해서 하니까 잘 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 걔네가 우리나라 시장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뭐 호랑이 없으면 누가 왕 된다고 지금 그런 현실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왜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왜 들어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리 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시장이면은 왜 중국은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사대는데 우리나라는 왜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팔고 있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정확히 하셔야 돼요. 걔네가 안 들어와 있어요. 왜? 걔네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호랑이 없으니까 누가 왕 된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 많이 노리시거든요. 이것도 뭐 5G니까 뭐니까 아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특별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고생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홀딩하고 계셔도 돼요. 16%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만 하면은 수익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때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파인텍인데요.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4,100원 정도 되신다고 그리고 비중이 14, 5% 정도 되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웬만하면 터세요. 파인텍은 기다려봤자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해내시기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파인텍은 그냥 현금 하십시오. 그게 선생님한테는 더 맞는 포트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요, 선생님.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51,900원, 51,900원 정도 25% 요거 비중 되는데 요거 요번에 들어갔었다 그랬죠? 이녹스도 선생님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녹스 회사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 그냥 무조건 갖고 계시는 스타일 같거든? 회사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회사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래요. 그럼 요건 선생님 요건 좀 갖고 있을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건 회사 탐방도 다 가보고 했는데 이 회사 이게 괜찮긴 한데 뭐 아주 괜찮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선생님 포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갖고 있는 걸로 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이녹스 나오면 그때 설명 한번 더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선생님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선생님한테 맞춰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들으실 만한 건 들으셨어요? 감사하게 들었고요. 항상 그 에너지가 첨철 넘치는 우리 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제 강의도 못 하잖아요. 강의도 못 하고 뭐 특별히 제가 무슨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유튜브에 뭐 이거 하는 건 이 방송했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제 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없고 우리 이렇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갔던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부천의 조명식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명식이요. 명식님 반갑습니다. 명식님.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이제 한 60 좀 넘었어요. 그러셨어요? 주식 경력은요, 명식님? 작년 한 5월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5월. 우리 명식님 제가 성격 한번 맞춰볼까요? 목소리 듣고 대충 성격이 나와. 우리 명식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시죠? 일할 때 뭐 하거나.
일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주식 사니까 주식할 때라 조급해지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친구가 조금 뭐 늦게 온다고 해서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아유 야 좀 빨리빨리 다니지 아이고 아유 좀 이런 스타일이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영식님 딱 말투에 성격이 나오셔. 성격이 좋은 성격 같아. 아, 그래요? 그래요 영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니클놀이. 코니클놀이 모닝글로리도 아니고 매수가 얼마예요? 코니클놀이 예. 60%. 매수가는요? 2,634원이요. 그게 좀 떨어져서 물을 좀 탔어요. 2,600원, 2,640원이요, 대략. 2,634원. 예, 34원, 한 40원 정도 되시네. 60%? 네. 어이구, 너무 많이 샀다. 예, 또요? 네. 있나요? 그리고 솔리드 예, 1,786원 30%. 예, 우리 기술 예, 1,388원 10%. 10%, 예, 예.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코니클론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지금 중국에서 대기업에서 인수하고 게임도 지금 1월 달에 출시한다 그러고 그래서 또 내 다음 2월 달에는 일본 전 세계로 이게 나간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걸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반전이나 올까? 이게 매수가가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예요? 코니클로리가 2,600. 2,634원 몇 번에 걸쳐서 샀어요. 잘하면은 올 수도 있겠죠. 이게 그렇게 지금 그 사신 가격에서 물을 타셨다 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거나 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거 5월 달에 주식 시작하셨죠?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코니클로리 그냥 저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 아니죠? 이제 내가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나 아는 지인이라 그랬게요. 지인이 이게 좋다고 앞으로 게임도 있고 다른 중국 대기업에서 호상은행 거기서 인수도 한다 그러고 이래서 이걸 샀거든요. 지인이세요? 장기적으로 보고. 방송이세요? 유튜브세요? 솔직하게. 예? 지인이세요? 방송이세요? 유튜브예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누군지 얘기만 안 하면 돼. 저는 가입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가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만 밝히지 않으면 방송에서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랬냐면은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실은 저도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제 핸드폰 문자로 이제 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잖아요. 저 그저껜가 저 저녁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띠릭 하고 와요.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 무슨 미공개 정보 곧 나올 거 곧 그걸 광고를 보냈어. 내가 그래서 솔직히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이거는 스스로 나 구속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난리 나요. 아니 나 근데 도대체 이거 하는 애들은 간이 무슨 배밖에 어디 있나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미공개 정보 지금 미공개 정보하면 요즘 이거 교도소 가면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랬는데 이 양반들은 어쩌려고 가면은 내가 걱정되더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이런 데가 판을 쳐요. 판을 치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버블이 지금 이렇게 끼기가 참 쉽지 않을 만큼 거의 제가 봤을 때 20년 만에 온 버블이에요. 20년 만에 온 버블. 그래서 이 20년 만에 온 버블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든지 말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무조건 계속 질러 아무거나 빠지고 질러 그러면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몇 번 질러서 벌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버블로 빠질 때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 버블로 저도 많이 벌어봤다 버블로 탁 먹어본 놈이라서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버블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버블로 망할 때 왜 망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버블로 망할 때 버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요.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면요 이때는요 빠져도 좀 있으면 다 올라와요.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드렸잖아. 99년 그때 IT 버블 2000년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그때는요 신용도 거의 없었어요. 신용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말했잖아요. 미수거래였어요. 무조건 미수거래 다. 미수거래라는 건 선생님 모르시죠? 자세히 모르겠어요. 미수거래라는 건 주식 사가지고 플러스 2일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면 수요일까지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미수거래는요, 내가 주식 살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면 3.3배, 3,300만 원까지 주문이 들어가요. 아, 공매도랑 비슷한 겁니까? 공매도는 아니고요. 더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3일 안에 팔아야 돼요. 3일 안에. 무조건 해서 못 팔면은 그냥 무조건 그 다음날 매매, 그 4일째 된 날은 그냥 무조건 반대 매매. 무조건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매매 나가요. 근데 3.3배. 그러니 얼마나 스릴 있겠어.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3.3배를 무조건 신용을 사요. 무조건 풀로 사요. 그리고 나서 하루, 만약에 오늘 샀는데 내일 빠지죠.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파는 모레까지 무조건 올라요. 10에서 15%씩 막 무조건 올라요. 그게 거의 1년을 그랬어요. 그러니 돈을 어떻게 버셨는지 아시겠죠, 그때. 진짜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건 잽도 안 돼요. 진짜 그 당시 여러분들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버블이 깨지면서 깨질지 아무도 모르죠. 왜? 그 당시엔 버블이 20년, 30년 갈 줄 알았어요. 그때 유명했던 분 나오셨잖아요. 누구 나왔어? 그 유명한 주식 안 해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바이코리아. 기억나세요? 바이코리아. 예, 뭐 증권사의 사장님이 바이코리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곧 몇 년 안에 무슨 뭐 5천 시대 간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때에서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3천이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3천이 갔어요. 그때 막 3천 넘어 5천 간다 그랬는데 예, 이제 20년 만에 3천 찍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때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버블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좋아요. 버블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재미를 계속 봤던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미 다 신앙이 돼버려가지고 하락을 인정을 안 합니다. 버블이 깨졌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냐? 계속 매매를 합니다. 왜? 버블 했던 사람 중에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버블은 다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질러. 그리고 먹고 나오면 사고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심정을. 왜? 절대 지금 제가 하는 말 안 믿기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매는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횡보장이라도 나와야지 매매는 그나마 먹을 게 조금이라도 나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지 매매는 먹을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버블이 깨지면서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론상은 뭐 내려갈 때도 매매하는 애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꼬셔요. 내려갈 때 요만큼 그래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 게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 잘 노리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 피했다가 요만큼 올라오는 거 또 먹으면 돼요. 예,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예, 현실적으로 해보십시오.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들어가게 돼요. 계속 깨집니다. 족족족족족. 그러면서 번 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깨먹어요. 왜? 이미 자기가 처음 갖고 들어왔을 때보다 이 버블에 돈을 더 많이 끌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번 거보다 깨질 때 더 많이 깨져요. 이게 무슨 원리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식을 갖고 했다고 할게요. 5천만 원이 10,000원 되는 거는 몇 프로를 먹어야 돼요?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건 몇 프로를 먹어야 돼요? 더블을 먹어야죠. 100% 먹어야 되죠. 그렇죠. 100%. 근데 만약에 1억에서 5천만 원까지 다시 내려와요. 몇 프로 깨졌나요? 몇 프로 깨졌어요?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다시 내려와. 1억에서 5천만 원, 50% 깨졌잖아요. 맞나요? 먹을 때는 100% 먹어야지 1억이 되는데요. 깨질 때는 본전까지 내려오는데 50%만 깨졌는데 본전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주식에서 개인들이 이제 나중에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버블 때는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 버블 때 안 들어와요. 버블 계속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진짜 엄청나게 떼부자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벌려요 막 그때. 돈이 막 장난 아니게 들어와요. 그런데 버블이 깨지기 시작할 때 절대 버블로 인해서 번 사람들은 버블에 대한 신앙이 이미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경지까지 가요. 그래서 절대 버블이 깨지면서 하락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시장은 다시 오를 거야. 다시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들어가야 돼. 다시 오를 거야. 그리고 계속 매매를 들어갑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이거 코니클로리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신 거 아니죠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왜? 이런 주식 지금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코니클로리라는 회사 뭐 지금도 말씀 다 잘했어요. 이거 뭐 중국에서 대주주가 뭐 엄청난 기업을 샀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코니클로리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제가 이 회사
한편으로는 잘못 본 회사고요. 한편으로는 맞게 본 회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할 거예요. 제가 코닉글로리를 작년 연말인가? 이때쯤 제가 재작년이 됐죠. 이제 재작년 연말인가 내가 이거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코닉글로리가 그때 주가가 이렇게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건 잘못 얘기했다고 시인합니다. 아, 실수 인정해요. 저는 이거 코닉글로리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당시에 코닉글로리 주가가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 반장 틀렸네? 맞아요. 반은 틀렸고 반은 맞았어요. 뭐냐? 이 회사가 그때 아무것도 볼 거 없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 정보통신보안업체인 거 아세요, 선생님? 네. 정보통신보안업체. 그런데 뭐 이 회사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보안업체였는데 왜냐? 이 당시에 주가가 혹시 재작년 11월 달이었죠? 주가가 왜 갑자기 오른지 선생님 아세요? 모르시죠? 뭐 회사 인수한다 그러고. 맞아요. 그때 소액주주들이 그 당시 대주주하고 붙었어요. 네. 그래서 올랐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 회사가 갑자기.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볼 거 없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붙으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진짜 계속 가기 빠졌어요. 진짜 빠졌어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왜 오른지 아시죠? 대주주. 그 주주가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분을? 뭐죠? 중국한테 예. 게임 업체한테 넘긴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번 9월 달에 주가 또 한 번 올랐죠. 확. 왜 올랐어요? 국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또 소액 주주하고 바뀐 주주하고 또 붙은 거야. 제가 그랬잖아. 이 회사는 쉽게 말할게요. 이거 아니면은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를 일이 없는 회사야.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주주 물량이 넘어가서 내가 또 뭐 중국 회사가 들어올지 내가 뭐 미국 뭐 문자 날리는 애들 같이 내가 뭐 그걸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알아? 난 몰라. 미공개 정보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합법 안에서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알 수도 없고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뭐 제가 뭐 이 회사가 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지 뭐 주인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주가는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바뀌었어. 근데 요번에 또 붙었네. 소액 주주하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빠져. 근데 왜 빠진지 아시죠? 이거 명의계선가? 무슨 위탁계약 그거 체결 그거 다 양수 다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회사 보세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요, 뭐 중국 게임 이거 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중국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게임 업체한테 뭐 넘어간 회사들 주가는 다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넘어갈 때는 다 좋게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 중국 게임 업체가 뭐 지분 넘기면 무조건 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 넘어간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주가들 전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만 오면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그럼 매수가는 한 언제쯤 올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선생님. 저도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매수가 얼마 올지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기는 올 것 같습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한 번만 튀어도 올라는 와요. 그런데 조심할 거 딱 하나. 선생님 60%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2,200원 깨지면 여기 보이세요 선생님? 2,100원에서 2,200원? 예. 이거 깨지면 선생님은 손절해야 돼. 2,100원에서 2,200원? 예, 이거 깨지면 이거 밑으로 내려와.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선생님이 손절할 게 없어요. 그럼 아예 못해요. 그럼. 예, 이 주식은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 아니면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영권 분쟁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선생님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손절가만 잘 지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800원 정도 되니까 요거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회사 나쁘지 않아요. 예, 이건 회사 괜찮아요. 이거 오히려 솔리드 같은 회사는 훨씬 코닉글로리보다 좋은 회사인데. 하여튼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앞으로 계속 오를 만큼 그런 힘을 발휘할까는 솔직히 저도 약간의 퀘스천인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갖고는 계셔보세요. 예, 갖고는 이게 솔리드라는 회사가 매력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탐방도 몇 번 가고 해서 매력은 있는 회사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솔직히 KMW에 비해서 매력이 없었던 회사지. 여러분들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야. KMW에 비해서 얘가 매력이 떨어진 거였지. 제가 보기에는 얘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올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냥 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기술인데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현재 1,4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했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선생님이 들어가실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5월 달에 주식 시작했으면 이건 선생님이 들어가실 만한 회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나오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 접근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제가 드렸던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주식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전화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를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만장이 제 생각을 전 이제 강의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조금씩이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틀리면 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같이 저 변명 안 합니다. 전 제가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맞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때문에 돈 벌었다고 제가 돈 받아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 얻어먹어본 적도 없고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방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깨졌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린다 맞다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평창의 김강현입니다. 누구요? 강형입니다. 강영? 예. 예, 김강영님. 연세가? 한갑입니다. 예. 주식 경력은요? 올 봄에 했습니다. 봄에? 예, 그래요. 근데 강영님, 한갑은 요즘 한갑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불출 소리 듣는데요. 왜냐하면 한갑은 옛날에는 한갑이지 요즘은 한참 나이인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나이에 이제는 옛날 나이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면 대략 옛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60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은 68이 48, 48 정도 되신 거예요. 48,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그래요. 맞아. 일단 우리 강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네, 뭐요? 네. 전에 다 들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다산 네트워크. 네, 매수가 얼마요, 선생님? 13,350원에 50%. 네. 포스코 16만 원에 10%. 예. 엔지캠 생명과학 11만 1,000원에 10%. 뭐요? 이상입니다. 엔지캠 생명화 얼마? 11만 1,000원. 11만 1,000원에. 10%입니다. 네. 주식하신 지 역시 얼마 안 되셨는데. 예. 예.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아까 포스코가 여기 있었는데 예, 포스코 네. 그리고 예,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호호호호 일단은 다산이 50%예요. 어떤 부분이 이반장한테 궁금하세요? 아니 전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이건 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그래요? 다산 네트워크.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5G라 좀 전에 다 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아니 이 회사가 5G에 뭐예요? 부속 재료 이런 거 하고 자세히는 몰라요. 이 회사가 네트워크 통신 쪽 하는 애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이 회사 뭐 더 세부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스위치하고 라우터 뭐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 하는 게 네. 그런 걸로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다산은 상담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가 결국은 5G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했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주가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게 주봉인데 작년에 주가가 특히나 언제 올랐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언제 올랐어요? 상반기. 이거 지금 한번 아이고, 예, 이게 봉이 여기 있네. 예,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거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되게 잠잠했어요. 몇 년 동안 되게 잠잠하다가요. 2019년도에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 그랬는데 빠졌다가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면 뭐 물론 시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반기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다산네트워크가. 그리고 멈춰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5G에 있어서 뭐 지금 되게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지금 5G에 대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모바일 백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혜택 볼 거다. 그리고 얘네가 특히나 작년에 제가 그때 상담할 때만 해도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이 회사가 일본에서 많이 수혜를 볼 거라 그랬어요. 일본 수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보시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이 하반기에 엄청 좋을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에 좋은 실적 엄청 기대했는데 진짜 하반기에 뭐 실적 어느 정도는 뭐 나왔긴데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저는 그거 그렇지 보는 않더라고요. 사람 따라 네. 틀릴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걸 뭐 되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그렇게까지 뭐 그냥 쏘쏘 나름대로 괜찮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좋은 거를 다 땡겨 쓴 느낌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제가 이거를 한번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화면을 좀 더 크게 잡아서 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화웨이 장비 지금 미국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예. 화웨이 장비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뉴딜의 수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한테 획기적으로 새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미 뭐 디지털 뉴딜은 뭐 저거였지만 화웨이 장비 어때요? 화웨이 장비도 뭐 저번에 작년에 다 나왔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얘한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왔어. 그래서 실은 그런 게 다 나와가지고 지금 만든 주가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얘를 더 땡겨 올릴 만한 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땡길 만한 어떤 요인이 있으면 돼. 근데 이 땡길 만한 요인이 이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5G 미국에서 혜택 보는 거 그리고 뭐 실적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말했죠? 뭐 그래요. 일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있었네요. 화웨이 장비 쉽게 말하면 얘한테 좋을 만한 거는 다 나왔어요.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네. 얘기가 다 나온 상태에서 만든 주가가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땡겨 올릴 만한 새로운 게 나오면 돼. 이거, 뭐 이게 더 커져도 가능은 해.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더 커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 미국에서 이것도 뭐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별표도 아니고 이걸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별표도 아니고 X표도 아니야. 이게 세모에서 동그라미 사이에 애매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매수가 근처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서 샀다. 한 9,000원,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제가 또 말이 틀려질 거야. 왜냐하면 9,000원, 10,000원에 산 거하고 지금 13,300원에 사신 분하고는 틀려요. 대응이. 그런데 잘 보시면 13,300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더군다나 비중이 또 뭐 한 20%만 들고 있으면 모르는데 50%야. 네. 이거니까 애매한 거야. 근데 주식을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속된 말로 이거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머리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선생님한테.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지금 50%잖아요. 제가 선택한 답은 20%로 내려라예요.
30%는요, 지금 여기서 현금화를 해주세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 괜찮은데. 네네, 뭐요?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 아, 여윳돈이요? 네, 그래요. 돈 나오는 근데, 뭐 크게 뭐 근데 크게 여윳돈도, 뭐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윳돈도 깨지면 아플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20%로 내려놓으세요. 다 나중에 네. 예,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딱 얘기해드리는 건데 요 알겠습니다. 뒤에 숨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만 남겨놓으시고요. 30%는 꼭 현금화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까 상담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16만 원이면요. 지금 수익은 많이 나 있는데 선생님 포스코도 너무 오래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뭐 지금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포스코도 정리해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차하면. 네. 아시겠죠? 네. 시장 분위기 보고요. 10%밖에 안 되니까 대신 이건 수익이 네. 깡패라고 좀 보시면서 해도 돼요. 선생님. 예. 대신 끌고는 가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 또 11만 1,000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죠?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셨죠? 문자나. 예, 예. 그죠? 예. 이거 엔지캠 생명과학은 선생님 이거 빠져나오신 게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거 뭐 신약 후보 물질 코로나 치료제 네.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첫 번째 상담한 분은 갖고 있는 일항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고 하고 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들 코로나 치료제 한대, 다들 백신 한대. 웬만한 애들, 바이오 제약들. 그리고 나서 진짜 진행시키는 회사가 몇 개나 있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 제대로 발표하는 회사가 종근당하고 셀트리온 정도밖에 더 있냐고. 나머지들은 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와 관련되면 우리 회사도 해요. 우리 회사도 해요. 그리고 주가는 다 올려요. 뭐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래서 거기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회사한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책임 못 묻습니다. 왜? 회사는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뭔 책임을 묻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아시겠죠? 그래요. 네. 이거 빠져나오세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면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4 무료 문자 024-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반장님. 누구세요? 여기 김해에 사는 예진이 할머니입니다. 예림이 할머님. 예. 예. 예림이 할머님 연세가 70세. 70세시요. 주식 경영은요? 아주 오래 좀 돼가 조금 그래요? 하다가 알겠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고 이제 쭉 안 하다가 작년에 작년에? 알겠습니다. 예, 조금 일단 갖고 계신 건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예림이 할머님. 가온 미디어 매수가 얼마예요? 11,000원에 15%. 네. 그다음에 제일기획 네. 23,000원에 15%. 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네. 21,000원에 20%.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커 네. 39,000원에 20%. 네. 한번 계좌 상태를 볼게요. 이 반장한테 제일 전화하면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을 가온 물어보고 미디어. 싶었어요? 가온 미디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뭐 가온 미디어를 그럼 사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막 빠지길 그대로 내버려 놔뒀어요. 계좌를. 그랬다가 예,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만회가 되나 어쩌나 보고 있으면서 네. 다시 조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다시. 예. 그럼 가온 미디어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온 미디어가 통신 관련된 회사고 크게 출렁거리지를 안 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샀는데 뭐 그러고 나서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빠진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가 통신 관련된 회사예요? 셋톱박스 그 네. 통신 회사에 이제 JT하고 이런 데 납품하는 셋톱박스 제조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가온미디어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이게 가온미디어 월봉을 켜놨는데요. 가온미디어라는 회사는 보시면 실은 이 회사에 거의 이게 월봉이 이게 지금 한 15년 월봉이 나오는데요. 15년, 16년, 뭐 20년 좀 안 되는 월봉인데요. 보시면서 느끼신 게 시청자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주가 흐름이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뽑거나 밑으로 저 밑으로 꼬라박거나 이러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이 소리는 왜 그럴까요? 가온미디어는. 글쎄요, 저는 많이 꼬라박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걸 주가 흐름을 뭐 어떻게 뭐 좁게 보냐 크게 보냐에 따라 틀린 건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요 20년 동안 이 정도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회사예요. 실은 할머님. 예. 이 그래서 회사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요.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는 안정적인 실적을 냅니다. 항상. 실적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회사 이 디지털 셋탑박스하고 셋탑박스 만드는데 셋탑박스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새로울 만한 그 뭐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개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2014년도라든지 주가가 한번 출렁일 때마다 이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성장을 그 노력을 했던 부분이 실은 더 보이면서 주가가 이 박스권을 뚫어냈어야 되는데 가온미디어는 그거를 실패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냐? 이걸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온미디어에 빠지는 시점이 뭐였냐면 가온미디어가 2019년도도 그렇고 요때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2019년도에.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때 주가 흘러내릴 때 이게 뭐냐면 가온미디어는 물론 외국인들도 지분이 있긴 있지만 이 회사는요. 기관들한테 많이 이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온미디어를 갖고 있던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때 이 국민연금에서 이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부에 돈 줘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아웃소싱을 할 때 아웃소싱 자문사들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이 투자 가치를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자문사들한테서 약간 그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문사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데서 갖고 있던 데서 그 자문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예전 자문사가 갖고 있던 물량들이 튀어나와서 결국 그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쪽 자문사 뭐 제가 계좌를 직접 보는 건 아니니까 모르죠. 그런데 일단 그게 굉장히 유력한 이야기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 가온미디어라는 회사는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그 수급 때문에 어떻게 자문사의 수급 때문에 빠졌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오려면 요번에 갑자기 올랐어요. 그럼 왠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KT에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바케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 회사가 저거 한 거 아세요? 아마존에 애플 핸드폰 액세서리.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예, 요번에 며칠 동안.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뭐라면 성장의 열쇠만 있으면 이 회사는 한 번씩 치고 올라올 거예요. 다시 박스권 위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의 열쇠를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혹시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아세요? 예. 그 가온 브로드밴드가 쉽게 말하면 셋탑박스는 가온미디어가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시킨 회사가 있어요.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예, 네트워크 장비, 그 AI에 관련된 거 있죠? AI에 관련된 거. 그거 네트워크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만든 회사가 이 가온 브로드밴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가온 브로드밴드가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올해 상장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상장하면 가온미디어는 별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온 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가온미디어에서 100%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온 브로드밴드가 플러스가 되면 가온미디어한테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왜냐면 이건
그 100% 물적 분할이라서요. 가온 브랜드 밴드가 가온 미디어가 다 갖고 있는 거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틀려요. 물적 분할이라도. 그런데 그 가온 브랜드 밴드를 이제 IPO에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IPO로 지금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는 혜택을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월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박스권, 큰 박스권 안에서 얘는 20년 동안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애예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 얘는 기다리면 또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왜? 가온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장하기 때문에 얘는 또 이슈가 있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사신 가격이 11,000원인데 그 11,000원까지 뭐 언제 어떻게 올라오겠냐 가겠냐 그건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격이 뭐 이 가격에 왜 사셨어요? 이거를 이럴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수익은 충분히 뽑을 수 있고요. 근데 수익을 언제 어떻게 뽑을지 그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은 충분히 뽑으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물은 굳이 타지 마시고요. 물을 안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차트로 빨리 하고 끝날 텐데 인테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39,000원 20%인데요. 이것도 뭐 수익이 지금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리고 일단은 뭐 인테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예요. 이건 이건 기관들이 뭐 산다고 하지만 기관이 그렇게까지 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안테크 같은 경우인데 매력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궤도 위송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방송 전에도 한번 저궤도 위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한번 움직일 회사는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좋게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움직이는 게 뭐 그렇게 너무 뭐 과하게라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좀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이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는데 혹시라도 얘는 47,000원 깰라 그러면 얘는 이익 실현 하셔야 될 겁니다. 47,000원. 예. 47,000원 안 깨면은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도 매수가가 현재 한 21,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조금씩 이제 이런 애들 올라는 와요.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좀 갖고는 있는데 결국 그래도 손실을 줄이는 게 얘는 목적이지 얘는 큰 수익을 내는 쪽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실을 줄이고 파는 회사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는 홀딩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3,000원 15%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과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얘는 홀딩은 할 만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 그래서 홀딩은 아니고요.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뭐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불안하진 않은 회사예요. 앞으로 그 흐름, 그 어떤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래서 얘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얘도 수익을 내고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는 절대 버블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영원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요즘 뭐 느끼시죠?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대놓고 이제는 여러분 그 주의를 하고 있죠. 이제 주식시장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논조가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요번 주부터였죠. 이제는 경고의 논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한 곳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유가입니다. 6650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안 그래도 그래. 근데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요. 곧 이 갭을 메꿀 것 같아요. 요 갭을 곧 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78,000, 28만 원이면요. 그냥 나오세요. 요렇게 해서 다시 가는 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잘못하면 요렇게 해서 금방 내려올 것 같거든요. 정 사시고 싶으면 요거 메꾸고 나서 다시 사시든가. 그 흐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홀딩하는 거. 다음 종목. 화승인더입니다. 6060 화승인더인데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찾으시죠. 많이 빠져서 횡보하는 애들. 왜? 뭐 하면은 싹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지금 주식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6,850원 30%인데 이걸 30%씩이나 사신 이유가 차트 말고 7089님 죄송한데 있으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차트 때문에 사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한 10%만 갖고 20%는 그냥 웬만하면 현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뭐 차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죠. 7089님을. 그러니까 한번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제넥신입니다. 예, 095700 제넥신인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코로나 그거 이후에 계속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고하는 게 제가 실은 뭐 이런 회사들하고 뭔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저 억하심정 없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하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노하우를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 회사가 뭐 좋든 많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고 그리고 고생하는 기간을 상당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1,000원에 50%인데요. 이분도 그냥 어설프게 반등 노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 나오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예, V원택입니다. 1630인데요. V원택 같은 경우에 요즘 다시 좀씩 오르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흐름상 무리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12,000원 그리고 비중도 20%면 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잖아요, 비중. 그죠? 요 정도면 그냥 뭐 적절한 수준이고 V원택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더 홀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V원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나서 조금은 더 홀딩해 보셔도 될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한독입니다. 2390. 예, 한독인데요. 한독 같은 경우에 32,500원이에요. 한독. 근데 한독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해요. 전 솔직히 이 회사. 그래서 저는 한독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그냥 굳이 들어가실 이유가 있을까? 꼭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독 같은 경우에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은 20%인데 뭐 무리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뭐 이 종목이 공부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면은 저는 이 종목을 굳이 이 가격에 들어가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이분이 제가 뭐 2694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글쎄요. 이 가격에 들어가셨다면 제가 봤을 때 새롭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가 많이 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예, 현대로템입니다. 064350입니다. 예, 현대로템도 요번에 영향을 받았죠. 요번에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시거든요. 개인들이 이런 거 잘 따라 들어가요. 진짜 잘 따라 들어가요. 이분도 아마 요번에 따라 들어갔었죠. 그쵸, 45%. 하지 마세요. 이거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고 막 그래요. 이거 걔 메꾸고 현대로템이 실제로 뭐 한다 그래서 뭐 제가 올라간 이유는 아는데 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던데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별로 안 와닿던데. 그냥 현대로템 전 가지고 가고 싶으면요 15%만 가지고 가세요. 15%. 이거 45%나 들고 갈 주식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와닿는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서흥입니다. 00. 서흥. 진짜 이거 옛날에 서흥캅 쓸 때 이거 탐방하고 진짜 옛날이었는데 제가 뿅 갔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뭐 서흥 이번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5만 원. 30%, 3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손절 라인이요. 제가 요거 46,000원 드릴게요. 46,000원. 요거 깨지면 손절하는 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라가도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기 5만 6, 7,000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 20% 정도 이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 15%만 갖고 지켜보시면요. 이거 서흥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회사는 솔직히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다음 종목. 예, 토비스입니다. 예, 051360입니다. 토비스. 예, 토비스 같은 경우에 10% 8,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매수가 근처에서 뭐 지금 움직이면 나쁘지 않은데 요거 이 토비스 아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종목이 개인들이 살벌하게 하는 종목이라는 게 보이시죠? 예, 진짜 살벌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시세를 제대로 많이 못 뽑아요. 그래서 매매로부터 가지고 잠깐 요렇게 먹고 뭐 요런 식으로 하고 뭐 요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요. 이거는 굳이 홀딩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는 좋은데 추세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추세가 가는 게 그런 애를 홀딩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도. 그런데 이런 애는 그렇게 홀딩해서 나오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매매로만 그래 1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한 4, 50% 갖고 있었으면 진짜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예, 8,000원이니까 10% 요거 그냥 매매 요 올라가면 파시고요. 또 혹시라도 나중에 빠지면 또 사시고 요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재미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하여튼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도움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얘기 뭐 저한테는 솔직히 위험 부담 되죠. 틀리면 뭐 제가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해야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추위 조심하시고 눈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